정치 영화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을 집중 조명한 영화, 다큐멘터리 형태의 영화가 보통 그런데 이거를 관람했다라는 걸 인증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유가 분명 있을 겁니다. 왜 그런지요? 최근에 2개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주목을 좀 받았어요. 관련된 영상 저희가 좀 구성을 통해서 만들어 봤는데 확인해 보시죠. 독재는 영원히 용납하지 않는다. 국민이 있는 곳에 김대중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김해 총선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예금자 보완으로 1억 원으로 상향한다는 것을. 자, 이거 보니까요. 지금 각각 정당들 이 국회에 있는 사무실에 사진, 전직 대통령들 사진을 많이 걸어놨거든요. 근데 각 당이 걸어놓은 사진의 주인공이 나오는 다큐멘터리, 정치 영화. 요게 오늘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2가지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나오는 건국전쟁,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등장하는 길 이외 김대중, 이런 이름의 영화. 요즘에 최근에 약간 개봉식은 다르지만 주목을 받고 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상대적으로 관객 숫자, 물론 이게 다큐멘터리 영화가 다른 상업 영화에 비해서,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많이 보는 영화에 비해서 관객 수가 적어요. 근데 최근에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건국전쟁이 상대적으로 관객 수가 많아요. 오늘 보니까 33만 명. 꽤 많은 거라 그래요. 저게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는. 그리고 앞서서 요 건국전쟁보다 먼저 개봉한 길 위의 김대중은 한 12만 명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숫자가 굉장히 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국전쟁이 최근에 여권을 중심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영화인데, 그리고요, 이 건국전쟁은 원래 개봉일이 3월 1일이었다 그래요. 근데 요 길 위의 김대중 요 개봉이 먼저 되면서 그걸 의식해서 조금 개봉식을 한 달 정도 앞당겼다 그러죠. 요 얘기인데요. 강민구 변호사. 예. 상대적으로 흥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개도 비교해 보니까 관객 숫자가 좀 많아요.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길 위의 김대중이라는 영화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그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걸 재조명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게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이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승만 그 전 대통령, 우리나라 건국의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좌파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각종 그 악성 루머, 그리고 현실하고도 맞지 않는 그 가짜 어떤 정보를 흘려갖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무슨 친일파니, 뭐 하와이 깡패니, 뭐 살인자니, 뭐 이런 어떤 온갖 나쁜 쪽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하했죠. 예.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예전부터 관심이 많아서 뭐 기념관에다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에다가 500만 원도 기부도 하고 또 뭐 책도 소장하고 있을 정도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상당한 이제 애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인식을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영화가 의미하는 게 크고요. 또 그거를 또 이제 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또 보면서 인증도 하고 또 기자들한테 인터뷰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의 어떤 건국과 예. 뭐 농지개혁 이런 문제에 대해서까지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 영화가 더 이제 인기를 더 끌었던 거고, 그 뒤에 이제 여러 또 뭐 정치인들이 또 가서 그 릴레이식으로 인증을 한 건데,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봐갖고 적어도 그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올바른 인식을 하고 그분이 남겼던 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이 어떤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기 위한 헌신과 노력을 절대로 폄하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 여권 인사 중심으로 이른바 관람 인증 릴레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보고 난 뒤에 어떤 입장을 냈고요. 그리고 유인촌 장관도 입장을 냈는데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고 공과 과가 다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굉장히 결정적인 중요한 결정을 적시에 제대로 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한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탄생을 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신 이승만 대통령의 아마 그 여러 가지 삶과 그 인생과 국가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그런 역사적인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박찬원 교수님,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승만 전 대통령 공과 과거가 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적시에 아주 적합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재평가 약간 이런 취지일까?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그 서울의 봄이 이제 1000만을 돌파할 때 예. 국민의힘 쪽이나 보수정당 계열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좀 시선이 묘했습니다. 약간 당황한 건가요? 약간 아니면... 당황하고 또 약간의 뭔가 배합하는 게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당시에 보수층 특히 5공화국이라든지 예.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와 공감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영화였거든요. 예. 그래서 뭐 학교에서 초중고등학생들 단체 관람 가는 걸 가지고 뭐 이거는 뭐 좌파의 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러던 차에 이 영화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러니까 반가워하고 있다. 이게 뭐랄까? 이거 반색이라고 할까요? 약간 이런 분위기라는 겁니까? 이 영화 봤다 그러면은 나 보수야라고 하는 거 일종의 인증샷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특히 총선 국면에서는 굉장한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예. 근데 저는 이 영화의 흥행이 과연 이번 총선 확장성에 도움이 될까? 저는 도움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역사적 재평가 얘기를 했는데 예. 역사적으로 파고들면 우리 헌법 전문에 우리나라의 건국은 법통을 상해 임시정부에서 법통을 잇고 있어요. 예. 그동안에 뭐 MB 정권 때도 여러 번 이승만 정권을 갖다가 건국의 아버지로 띄우려는 움직임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예. 다 실패했습니다. 왜 결정적으로 실패했냐? 4.19라는 국민에 의해서 쫓겨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공이 클지라도 과를 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공도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소위 말하면 윤석열 정부의 이념 전쟁의 확장선, 연장선으로 간다 그러면은 예. 이번 총선이 또다시 이념 전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나 또는 이번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예. 또다시 이념 전쟁에 빠질 수 있다. 그러는 순간 중도층은 등을 돌립니다. 좀 그래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이 상황이요. 이게 여권을 중심으로 약간 이 영화 저 봤습니다라고 인증을 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 화면에 좀 정리했습니다.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3명이 일단 등장을 해요. 박민식 전 장관. 이거 좀 이재명 뭐 문재인 등 야권 주류 세력들이 영화 좀 보시길 권한다.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은 영웅은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도 대한민국 영웅들에 대한 평가 바로 서길. 약간 이런 입장들을 내요. 그리고요. 아까 잠시 등장했죠. 유인촌 장관. 다시 한번 어떤 입장을 낸 게 있는데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 좀 보시죠. 여기 보면 서울의 봄과 비교를 합니다. 서울의 봄, 경이적인 흥행 이룩한 이상 총선 역시 민주당에 유리해 보였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복병이 나타났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삶을 다룬 건국전쟁. 약간 분위기가 우리도 이런 영화 있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보면은 여기 이런 얘기도 지금 알려지는데 유인촌 장관 아들이 배우인데 서울의 봄에 출연했다고 그러죠. 등장을 했는데 유인촌 장관은 서울의 봄보다는 건국전쟁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는 약간 이런 묘한 상이 돼버렸는데 정광재 대변인.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영화 건국전쟁, 이 관람이 지금 필수 분위기입니까 지금? 네, 저는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만 이 영화를 가지고 선거의 유불리로 저는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네, 지금. 뭐 선거의 유불리 이게 흥행에 많이 더 성공하면 우리 당이 4.10 총선에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다만 그동안 우리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평가절하됐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 전 대통령이라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사실 제가 중국에서 유학할 때요. 이 중국의 민도가 결코 우리 한국의 민도보다 높다고는 할 수 없는데 딱 하나 인상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마오쩌둥이라는 그 전 주석에 대해서 공이 7이고 과가 3이니 그 사람에 대해서 공과 과를 적절히 평가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마오쩌둥에 대해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삼선 개헌, 무리한 삼선 개헌하고 그 부정선거를 통해서 4.19 혁명을 촉발했다는 데 대한 역사적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겠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 과정에서 장개석 중국 대만 총통에게 했다는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불의에 항거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에 자신은 자랑스럽다. 자신의 하야를 주장하는 4.19 혁명 세력들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본인이 거예요. 쫓겨나면서도 본인이 쫓는 그 청년 세력들을 칭찬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역사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니까요. 또 하나 뭐 서울의 봄에과 건국 대통령을 건국 전쟁, 건국 전쟁을 단순히 비교하는 건 어렵습니다. 상업 영화고 다큐멘터리 영화니까요. 그러나 이 한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 5공화국을 탄생시켰던 군부 쿠데타 세력에 대해서 역사적 단죄, 사법적 단죄를 내린 것은 우리 보수정당이 배출한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보수정당이 이 서울의 봄과 관련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조금 더 잘 전달했더라면 이런 프레임에 빠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박성준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 국민의힘에 세 분의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잖아요. 그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과연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화를 하면서 이승만 정권이라든가 이승만 정권 하에서 이제 국회의원부터 시작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저항했던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 평가가 오히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바라봤던 시각이라든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바라봤던 시각이 객관적일 것 같고요. 이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역사적 인물의 조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왜 그러느냐, 객관적 조명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이승만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 초대 대통령으로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한 평가와 대통령 된 이후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를 태영했던 부분이라든가 부정선거라든가 예를 들면 4.4 5.18개헌이라든가 얼마나 많은 논쟁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역사적 평가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왜 이런 역사적 평가를 못 받았냐. 하야했지 않았습니까? 4.19 혁명에 탄핵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평가에 대한 어떤 저평가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과연 제대로 조명했겠느냐.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가 하나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미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 조명을 얼만큼 했는지를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에 있는 인사들이 이 영화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결국은 정치적 전선을 만드는 것이죠. 문화적인 측면에서 영화를 가지고 역사 논쟁을 가지고 그다음에 역사 논쟁에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이념 논쟁을 가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총선에 있어서의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나의 저렇게 많은 인사들이 나타나는 건데 결국 근데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 다큐멘터리 영화의 확장성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일단 초점을 잘못 맞췄다. 정치적 논란이 오히려 더 휩싸이게 되는 거고 국민들이 바라본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이미 나와 있는데 과연 저렇게 정치적 전선을 구축하는 쪽에서의 접근을 했을 경우에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별로 좋은 점수를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총선을 앞두고 한 인물을 다룬 정치 영화 다큐멘터리. 이게 좀 주목을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본다는 소리 들리면서 정치권에서 이 얘기를 오늘도 많이 하시더군요. 자, 이 주제 좀 다뤄봤고요.